자동으로 오토메이션하게 맺어지고 여기에 V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 하나의 SDN망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REST API가 얹어지면서 클라이언트端에서 바로 이제 노스 사우스 방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보안 부분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 존베이스 방화벽 형식으로 존재를 해서 방화벽 IPS, IDS, URL 기반의 필터링까지 지원이 되고요. 시스코에서 운영하는 탈로스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이 보안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신속성이 중요한데 그 탈로스라는 조직이 지원하는 이제 고도의 머레어 방어 이제 시스템도 존재를 하고 엄브렐라라고 하는 DNS 보안 체계도 통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브랜치와 헤드쿼터, 본사 간의 통신을 세 가지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일단 정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회선이 2개, 3개가 있으면 그 2개, 3개를 각개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SD-WAN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이점이 이 3개의 망을 하나의 망처럼 다 묶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이 회선 3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이제 기능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어웨어 라우팅 AAR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패스 1, 2, 3번으로 통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SLA 기반으로 정책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레이턴시, 로스, 지터 각 같은 국제적으로 어떤 이 네트워크의 퀄리티를 가늠하고 정의하는 SLA 기반의 어떤 이런 이제 요소들을 가지고 트래픽에 대한 폴리시를 걸었습니다. 레이턴시가 200ms 이상으로 올라가고 로스가 3%, 지터가 이 정도 이상이면 위에서는 안 쓰는 걸로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라던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인터넷이 업로드가 안 될 정도로 느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회선을 안 써버리고 다시 이 값 안으로 퀄리티가 들어오면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트래픽, 중요한 트래픽이 있으면 MPLS만 타서 보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하는 웹서핑 트래픽이 있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패스 셀렉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존재합니다. 제로터치 프로비전이라고 해서 전원 꽂고 UTP 꽂으면 자동으로 장비가 인스톨됩니다. 컨피그레이션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회선 쪽에서 쓰는 TCP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속 기능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쏘고 TCP 통신처럼 뭔가 문제가 좀 있다 하면은 다시 요청하지 않고 영상은 버려집니다. 패킷이 버려지죠. 그런 경우에 퀄리티의 증가를 위해서 주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패킷 복제 전송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굉장히 2배 이상 실제로 그 영상 퀄리티나 화상 트랙, 요즘은 화상 이런 그 미팅이 많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고요. FEC라고 하는 자동 오리 제어 기능은 일반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시보드인데요. 이 부분은 직접 보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저는 샌드박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저도 이 파이썬에 관심이 많고, 대부분에서 관심이 있어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랩을 구축을 했어요. SDN 랩을 실제로 만들었고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마다 이제 장비들이 하나씩 다 할당이 돼서 직접 한번 해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 봤습니다. REST API 간단하게만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기업과 기업 간의 이런 통신이 클라이언트와 이제 기업 간의 통신으로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REST API를 통해서. 사용자는 get, post, put, delete와 같은 명령을 전송을 할 수가 있고 이 중간에서 REST API가 HTTP 기반의 리퀘스트를 던지고 리스판스를 받으면서 이 사용자에게는 사람이 보기 편한 JSON 이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죠.
이게 REST API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이게 가장 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통합이 되고 회사끼리도 협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모여서 하나의 포탈이 되고 하나의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합되고 융합되고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범용적으로 REST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었고요. 대부분의 그래서 회사에서도 REST API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확인을 제가 했고요.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고 외부에 이렇게 보여지게끔 되다 보니까 보안이나 인증 부분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재미있는 거는 기상청에서도 AP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굉장히 큰 공항의 허브 공항 같은, 인천공항도 하나의 허브 공항인데 인천공항,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오픈 API에 대한 이제 웹을 오픈을 해서 사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받아올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 삶의 질도 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열심히 또 저도 네. 그 외에도 소셜미디어, 그 지도 서비스, 결제 시스템, 클라우드, 쇼핑, 전자상거래, 건강관리 정보까지 이런 API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API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아보면은 REST API를 사용하기 위한 문서 그리고 이 명세가 되어 있는 하나의 REST API의 어떤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적인 예로 스웨거라고 하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네, 저도 너무 잘하는데요. 일단 SDN도 스웨거 웹사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웨거 웹사이트는 구축된 SDN 뒤에 API 독스를 붙이면 스웨거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발자에게 이제 지원되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 호출 명령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디는 제가 한 번 한 번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01부터 이렇게 8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돼요. 이따가 웹 시간 때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REST API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SDN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REST API로 조회를 할 거고 액션도 해볼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회를 실제 SDN 이제 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하게 UI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DN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가장 좌측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요. 그 안에 모니터에 이제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세션 정보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포스트맨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값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들만. 가장 자주 보는 것들만 설명드리는 거라서요. 컴피그의 디바이스에 가서 보면은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피그의 템플릿에 가면은 템플릿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템플릿이라는 게 조금 컴피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비가 있고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갖다가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갖다가 장비 입힙니다. 그런 식으로 컴피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템플릿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템플릿, 피처 템플릿. 설명을 좀 드리면요. 피처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애드 템플릿을 누르고 이제 해당되는 장비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은 단위의 컨피그레이션들이 보입니다. 뭐 NTP라든지 BFD 설정 값이라든지 뭐 VPN이라든지 인터페이스 설정이라든지 세컨드리 인터페이스 설정이라든지 VL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템플릿을 피처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동일하게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피처 템플릿들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처 템플릿들을 작게 만들어서 이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버전이 올라가면서 피처 템플릿 변수값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처 템플릿이 모여서 하나의 디바이스 템플릿이 되고 그 디바이스 템플릿이 장비에 입혀집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직접 어태치를 해보실 일은 없고 디태치를 한번 해보실,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이제 그런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 템플릿에 가서 내 장비를 찾아간 다음에 오른쪽 점점점을 누르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태치 디바이스라는 걸 누르면 왼쪽에 장비 목록이 좀 작겠네요. 네. 좀 이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좀 말씀드리면 좀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장비 목록이 나옵니다. 빨간색 그림 안에 장비 목록이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넘기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쓰면 좋겠네요. 작게 나오는데요. 네, 어쨌든 이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장비를 넘기게 되면 이 in progress라는 이제 상태 메시지가 나오면서 장비에 이 템플릿을 입히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석세스가 됐을 때 장비에 이제 템플릿이 입혀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SDN 소개를 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포스트맨을 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인증 및 토큰 취득을 먼저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거는 각자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get은 1번부터 7번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포스트맨 이제 파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8번, 9번이 저희가 어태치를 액션을 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번 마지막 이제 포스트맨 항목이 실제 어태치를 해보는 이제 테스트로,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게 될 예정입니다. 맵은 원래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닌데 실습을 위한 구성으로 컨트롤러를 구성을 하고 스위치를 하나 두고 거기에 장비가 30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저희 지금 여기 와이파이를 통해서 장비에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근데 장비에 접근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작업을 다 하시는 컨셉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이름이 없으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제가 실습을 하고 보여드려야 될 수 있어서 일단은 남겨놨고요. 필요할 것 같으면 저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 제가 오늘 출석하신 분들 그 명단 가서 이제 이름을 한 번씩 적어봤고요. 혹시 빠지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는 자료도 보내드렸지만 이렇게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시스코123, 시프트123이고요. 엣지 2번은 시스템 IP라는 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제 통신을 위한 IP라기보다는 오버레이 컨피그입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컨피그라고 해서 이 실제 SDN 내부 SDN 그 오버레이 상에서만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IP고요. 똑같이 102로 맞춰놨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마다 사이트 아이디가 이제 할당이 되게 되는데 102로 똑같이 일단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계정도 REST API 할 때 사용하게 될 계정도 대부분 102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포스트맨 콜렉션 리스트 작성된 거 공유드렸고요.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아까 김비동 프로님이 진행하실 때 이게 배웠죠? 변수값 입력하는 그 인바이러먼트 파일도 제가 웹엑스 창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것을 포스트맨에다 임포트 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PC로 진행하고요. 샌드박스나 이런 거 없습니다. 파이썬도 개인 PC로 그냥 할 겁니다. 실제 개발자분들이 본인 노트북으로 그냥 하시는 것처럼 그냥 있는 거에서 그냥 시작하시면 되고요. 일단 포스트맨 켜놓은 상태에서 파일은 따로 폴더에 담아 놓으시거나 하셨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야 되고 일단 임포트를 누르신 상황에서 올라오는 창에 이 콜렉션 파일을 드래그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가 이제 리스트업 되는 거를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안 되신 분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앞 시간에서 다 배우신 거고요. 포스트맨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값을 샌드해서 정보를 그냥 볼 거고, 그리고 변수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샌더를 눌러서 값을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값들을 이제 통해서 실제 설정이 변경되는 것들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파일상 코드 변환을 해서 파일을 만들고 저희 컴퓨터에서 그냥 터미널 실행하셔서 파이썬이 깔려 있으시다면 CMD도 상관없고요. CRT도 상관없고요. PuTT도 상관없고 뭐 파워쉘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네, 만든 파일을 실행해 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안 되시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environment도 environment 탭을 누르신 다음에 import 누르시고 environment 파일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 environment REST API environment가 확인되시면 됩니다. 이미 막 아까 헬퍼 하면서 좀 했는데요. 막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먼저 이렇게 진도를 많이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들 잘하셔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vimage IP는 1916813.21입니다. 단 땡땡 하시고 8443을 입력을 하셔서 웹에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부여된 계정 있죠? 대분의 01부터 대분의 24번까지일 겁니다. 아마 23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사용하실 거고 그거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 유저네임에는 대분했하고 본인의 넘버를 넣으셔야 됩니다. 네. v이미지는 1916813.21에 맞고 유저네임은 대분했하고 본인의 넘버를 넣으셔야 됩니다. 엑셀 아닙니다. 가로도 없애셔야 돼요. 가로도 없애시고 넘버로 넣으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시스코 123, 시프트 123에 맞습니다. 그리고 SD에는 이 포트를 8443으로 사용합니다. 네. 로그인 안 됐어요? 예. 잠시 보겠습니다. 이 뒤에 84, 뒤에 포트를 입력을 안 하시면 원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뒤에 포트를 입력을 안 하시면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뒤에 8443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인터페이스랑 웹에서 일단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니터의 디바이스, 컴피그의 디바이스, 컴피그의 템플릿 정도는 봐주시면 붙어있는 장비가 30개까지 보일 거고요.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30개까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장비가 30개이기 때문에 이 세션이나 이제 통신 상태 정보가 29개 정도 일단 보이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가끔 뭐 아웃 오브 싱크가 걸려 있는 장비들이 있고 좀 그런 장비들이 좀 보였는데 지금 인원이 생각보다 이제 좀 줄어드셔가지고 그 안쪽으로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해보기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environment를 SDN REST API ENV로 바꿔야겠죠. 변경을 하신 다음에 네, 이 어센티케이션에서 샌드를 한번 눌러보시면 205K가 떨어지는지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장비를 실제로 올려서 가상화로 일단 올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정도 다 나눠놨고 최대한 노력을 좀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일단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세티케이션 카피가 들어와 있나요? 어쨌든 어세티케이션 샌드를 했을 때 200이 뜨면은 정상 진행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토큰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토큰을 눌러 보신 다음에 이미 변수값은 저희가 들어가 있죠. vMe이지 IP랑 포트 이제 843 정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샌드를 누르면 200이 떠야 되고요. 여기에서 눌렀을 때 나오는 토큰 정보는 노트패드에다가 붙여놓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복사하셔서 그 변수에 보시면 토큰 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혹시 없으시거나 엉뚱하게 들어가 있으시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큰을 갖다가 이 화살표 지금 보이시죠? 여기 위에서도 쉽게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최종적으로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문서를 눌러보시면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제 변수값이 팝업창처럼 뜨게 되고요. 그리고 팝업창에 X 다시 XSRF 이제 토큰 여기 오른쪽에 펜을 누르시면 수정될 수 있는 칸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복사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다 잘 되셨죠? 안 되신 분 안 계시고요. 네. 자, 1번부터 7번까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호출입니다. get 호출이고요. 이 정보 조회 이후 자신의 디바이스 넘버로 파인드 하셔서 정보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7번이다 하면은 07번 장비, CH07번 장비가 내 장비고요. 사이트 아이디는 107이 내 사이트 넘버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조회가 들어갔을 때 파인드를 하셔서 자기 필요하신 거 괜찮아요? 네. 파인드를 하셔서 내 장비가 어디 있는지, 내 장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면 디바이스, 세션이면 세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피처 디바이스는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VH의 상태고, CH01에 C8KV 뭐 호스트nem 나오고, 사이트 ID, 시스템 IP, 디바이스 ID, 뭐 시스템 IP 나와 있고요. 네, 네 1부터 7까지는, 네, 일단은 이제 조금 더 보실까요?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네, 인터페이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생각보다 빠르네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얼마 안 간 줄 알았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태치 한번 해볼 겁니다. 어태치를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도 GUI 템플릿이 있어요. 사람이 클릭 해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림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랩 특성상 CLI 템플릿이라고 해서 슈런을 그냥 떠서 부었습니다. 그걸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가 장비에 입히는 이제 과정인데 그 어태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값이 4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저희가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2개는 하드코딩 되어 있는 걸 저희가 그냥 하드코딩으로 변경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태치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8번 템플릿 아이디 취득 과정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8번 입력을 하시고 나서 샌드를 누르시면 모든 템플릿이 다 나올 겁니다. 거기서 나의 나의 사이트 아이디를 검색을 하셔서 템플릿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템플릿 아이디. 네, 다시 한번. 네, 8번의 템플릿 아이디를 클릭하신 다음에 샌드를 누르시면 OK 떨어지고 모든 장비의 템플릿 정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파인드를 하셔서 나의 사이트 아이디를 예,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사이트 아이디의 템플릿 아이디를 찾으셔서 그거를 복사를 하셔서 아까처럼 오른쪽 위에 올라가셔서 변수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템플릿 아이디 그리고 디바이스 아이디 변수 값이 공란으로 남아있을 거거든요. 엉뚱한 값이 차 있거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복사해 주시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끝내면 또 미움받을 것 같아서 일찍 네, 5분 10분은 좀 일찍 퀴즈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1번 다 돼가거든요. 다 잘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템플릿 아이디 아직 못 찾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다 찾으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 변수값 저희 템플릿 아이디 기입했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아이디 가셔서 펜 누르신 다음에 보이는 이제 공란에 템플릿 아이디 넣으셨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 진행하시겠습니다. 여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호출하는 명령어 쪽에 10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기 사이트 아이디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는 모든 템플릿 아이디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나의 사이트 아이디로 나의 디바이스 아이디만 쇼트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호출을 하실 때 사이트 아이디를 나의 사이트 아이디로 하셔서 센터를 누르시면 자기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디바이스 아이디라고 안 나옵니다. U 아이디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파인드 하셔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살짝 아래쪽에 UUID 검색을 하셔서 네, 값을 찾으신 다음에 똑같이 변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10번 어태치를 할 건데요. 또 다릅니다. 여기는요. 이제 샌드를 하시기 전에 보디에 들어가셔서 네, 10번에 이제 보디에 들어가십니다. 보디에 들어가면 템플릿 아이디가 보이고 디바이스 아이디가 보이는데 하드코딩으로 디바이스 IP랑 호스트 네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템플릿 아이디는 변수로 넣었고 디바이스 아이디도 변수로 넣었죠. 이제 디바이스 IP를 넣어야 되는데 1916813 동일하고요. 사이트 아이디랑 같습니다. 1916813.20번이면 120, 2번이면 102. 네,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CHXX 되어 있는데요. 뭐 7번이면 07, 12번이면 12. 네, 이 정도 수정하시고 네, 샌드 맞나요? 샌드. 네, 샌드를 하시기 죄송해요. 샌드 누르시고 계신가요? 누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냐면 저희 외부로 가서 그 컴피그의 디바이스 가면은 템플릿이 지금 안 씌워진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외부로 가셔서 그러니까 매니저 들어가셔서 컴피그의 디바이스 가서 보면은 언매니지드 상태일 겁니다. 나의 장비가. 지금 누르신 분은 이게 템플릿이 씌워졌을 수도 있는데요. 언매니지 상태인 거 한번 보고 샌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이메이지 그 웹에서 컴퓨터의 디바이스 가셔서 내 장비 상태가 언매니지드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다시 포스트맨 오셔서 샌드를 누르시면 그 템플릿 아이디 값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205K 템플릿 아이디 값이 보이면 정상으로 들어간 거고 그 즉시 매니저 웹으로 넘어오면 오른쪽 위에 이제 워킹 상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샌드를 눌렀을 때, 네,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샌드를 눌렀을 때 209K가 뜨고 템플릿 아이디가 아이디 값이 그냥 보이죠. 아이디 값이 보이면 V이미지 위에 올라갔을 때 오른쪽 상단에 짝대기 이렇게 목록 표시되어 있는 거에 1번이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푸시 CLI 템플릿 컨피그레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이 아이콘을 눌러보면 좀 보시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시죠? 좀 작게 제가 한 것 같은데 일단 인 프로그레스가 보이고요. 얼마 안 있어서 석세스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 V이미지 들어갔을 때 모든 분들이 다 템플릿 모드로 이제 변경이 돼 있어야겠죠. 잘 안 되시거나 이제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떠서 일단 진행이 되는 걸로 보여졌는데 실제 V이미지에서는 템플릿이 씌워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센티케이션 다시 하시고 토큰 다시 발급을 받으셔서 그거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포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서는 좀 달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안 해보셔도 되긴 하는데 배 쪽을 이제 파이썬 명령어로 아까 배우신 것처럼 그 코드 쪽 클릭하신 다음에 파이썬 리퀘스트 쪽으로 코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그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드셔서 그걸 파이썬에서 실행을 하셔서 결과값이 파이썬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방금 어태치 시킨 포스트를 다시 그 파이썬 코드로 변경을 해서 파이썬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디테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저희 배을 파이썬 코드 변경해서 파이썬에서 실행시켜서 정보값 나오는 거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어태치 하셨습니다. 근데 어태치 하신 거를 파이썬으로 어태치 하기 위해서 파이썬 코드로 변경을 해서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시키기 전에 템플릿 가셔서 지금 어태치 된 거 다시 떼셔야 돼요. 디태치 하시고 나서 파이썬으로 실행해 보시는 것까지 하면 저희 실습은 종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퀴즈가 있는 걸로 알아서 15분까지 일단 보겠고요. 안 되는 거 있으면 손들어 주시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파이썬 부분 주의사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들어가고 하면은 뭔가 권한이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코드, 파이썬 코드 다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게 그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SSL 인증서를 받아서 저희가 뭐 웹에다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장비 접근할 때 HTTPS로 들어갈 때 뭔가 이제 인증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하면은 저희가 그냥 계속 가게 눌러서 사이트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디폴트 SSL이 이제 검증이 꺼져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고자 할 때 SSL 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저희 이 디바이스 스테이터스를 갖다가 코드를 클릭을 하고 C컬로 되어 있는 거를 파이썬 리퀘스트로 바꿔서 이 파이썬 코드를 복사를 한 다음에 실제 폴더에 스테이터스 py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만들고 여기다 이제 붙여 넣을 때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verify pulse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들어가야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SSL 인증서가 뭐 공식 홈페이지가 저희가 아니고 테스트 랩이기 때문에 SSL 인증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포스트맨 같은 경우에는 SSL 항목을 저희가 디저블을 시켜서 상태로 지금 작업 진행된 거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저 임포트 제이슨 이거는 안 들어가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베리파이 펄스 이 부분이 들어가야 이 파일이 먹습니다. 물론 당연히 파이썬은 그 폴더에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 폴더를 클릭하시고 오픈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이 제이슨 파일로 보면 좋으니까 일단 파이프하고 제이슨 실행을 하면 이제 해당 정보가 나오고요. 똑같이 어태치하는 부분도 코드값 눌러서 복사해서 오른쪽 우측 아래 하단에 베리파이 펄스를 꼭 넣어 주신 다음에 똑같이 그 해당 폴더가 있는 상황에서 터미널을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는 제이슨을 볼 필요가 없죠. 동작이니까. 그래서 바로 치기 전에 디태치를 한 상태에서 장비가 언메이지드로 떨어진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똑같이 아이디하고 템플릿 번호가, 이 넘버가 나오는 거를 저희가 볼 수 있고 실제 작업이 들어가는 걸 V이미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석세스가 떨어진 상태에서 템플릿이 붙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네. 여기까지가 이제 랩 마무리고요. 그러면 저희 15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 될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세요? 좀 관련해서 궁금한 거나 궁금하신 거나 네. 뭐 필요한 분들이 없으시면 지금 네. 다들 하고 계시는 거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5분 정도 더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아, 네. 그럼 5분 정도 좀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